달리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조용한데요? 엄청 달라요. 파이프 빵 달고 끝! 그냥 딱 견인고리 박아놓고 끝! 승용차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화려하죠. 확실히 얘는 디젤이고 콜로라도는 가솔린이니 내 계획이랑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요. 한 등급, 두 등급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2열 공간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콜로라도 실내에는 뭐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거의 줄을 잃을 것 같아요. 딱딱하고요. 시트도 되게 미끌미끌한 그렇게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철판이 드러나지 않게 마감한 느낌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키를 시승차 중에서 본 적이 처음입니다. 이런 키예요. 참 수십 년 전에 나왔던 국산차도 요 키를 꼽는 구멍 주변으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 조명조차 없고요. 통풍 시트 없고요. 참 다행스러운 건 요 오토 에어컨도 있고요. 열선 스위치도 있고요. 열선 스위치가 특이한 게 엉덩이 받침과 등받이를 전부 다 켤 수도 있고 등받이만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점은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걸 씁니다. 그나마 운전대는 가죽으로 감싸놨군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납 공간이죠. 엄청 큰 센터 콘솔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문 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지금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수납 공간이 많다는 점, 이런 것도 픽업 트럭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죠. 이 UI도 최근 들어서 많이 깔끔해졌고요. 터치감도 상당히 빠릿빠릿합니다. 쓰기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 후방 카메라 영상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냥 GM차를 다 통틀어서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정말 한숨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콜로라도에 들어가 있는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아졌습니다. 미국식 트레일러를 장착하셨을 때 화물의 무게에 따라서 브레이크 게인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 왼쪽에 있는데 이것도 콜로라도만의 장점이겠죠. 픽업 트럭을 구입하시면서 2열 공간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이 상당히 비슷한 위치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았을 때 주먹이 1개 반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눕힌 주먹이 들어가네요. 뒷문이 훨씬 앞문보다 작게 보이거든요. 실제로도 운전석에 비해서 뒷자리 시트가 공간이 좁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좁지 않게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건 잘했다고 보여져요. 이 뒤쪽에도 USB 포트 2개 있고 12V 파워 아울렛 하나 있고요. 이거 당기면 등받이가 접혀지고요. 여기에는 아주 얇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죠. 자, 그리고 엉덩이 받침 아래에도 추가로 공구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드라이버니 망치니 이런 연장들 넣고 다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시고 연장으로서 이 도구로서의 활용성만은 참 잘 챙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칸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자마자 콜로라도 대비 한 등급, 두 등급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훨씬 더 칸이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말랑말랑하죠. 여기도 말랑말랑하고 이런 데는 또 가죽도 들어가 있고 이런 데는 마치 카본인 것처럼 패턴도 들어가 있는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을 했고요. 소재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시트 가죽도 아까 쟤는 인조 가죽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무려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시각적으로도 칸 쪽이 훨씬 더 비싸 보인다는 거. 장비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계기판 가운데 액정 창도 얘가 훨씬 더 크고 그래픽이 세련됐고요. 해상도도 좋고요. 그래픽도 되게 예뻐요. 애니메이션 처리도 돼 있고요. 이렇게 스르륵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운전석과 동승석이 각각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는 듀얼존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점도 차이고, 아까 쟤는 센터 모니터도 8인치였는데 얘는 9.2인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기에도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아까 콜로라도는 열선 시트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이 실내 공간만큼은 칸의 압승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수납 공간인데요, 얘도 훨씬 공간이 좁고요. 글러브 박스는 비슷하고요. 문짝에 달려있는 안쪽 수납 공간이 콜로라도 쪽이 훨씬 더 자잘자잘한 게 많아요. 그리고 많이 구획이 나눠져 있죠. 창문 스위치도요, 칸은 운전석만 업다운 원터치고요.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창문은 업다운 전부 원터치가 아닙니다. 콜로라도는 운전석 업다운 원터치, 운전석 업다운 원터치, 그리고 나머지 3개 창문은 다운만 원터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창문 스위치하고 수납 공간만큼은 콜로라도가 더 좋고 나머지는 칸이 훨씬 더 좋네요. 1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열도 훨씬 더 칸 쪽이 고급스럽습니다. 아까 콜로라도는 이 도어 포켓도
동승석 쪽에만 있었고 여기에는 그냥 민자였었거든요. 근데 포켓이 이 칸은 양쪽에 다 있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거 2열 시트에 열선도 있어요. 아까 콜로라도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콜로라도는 이 손잡이 있죠. A필러 쪽에 있었는데 칸은 B필러에 달려있는 것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콜로라도에는 뒷자리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따로 없었죠. 근데 칸은 이게 마련이 되어 있고, 반면에 콜로라도는 2열 승객을 위한 USB 포트와 파워 아울렛이 있었는데 칸은 아쉽게 그게 없습니다.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차주분께서 지금 이 2열 시트를 약간 손대셨어요. 순정에 넘는 브라켓을 넣어서 조금 엉덩이 받침을 앞으로 당기면서 등받이를 눕힌 겁니다. 얘가 엉덩이 받침이 순정 상태에 비해서 한 요 정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걸 감안을 하자면 2열 무릎 공간도 비슷하네요. 얘가 더 여유로운데요? 얘가 천장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쟤는 아까 주먹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얘는 이렇게 세워서도 들어가고 공간이 남아요. 머리 공간만큼은 확실히 칸이 더 여유롭네요. 얘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얘도 뒤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쟤는 아까 등받이가 6대4로 나뉘어서 눕혀졌던 반면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다 눕혀집니다. 2열 시트 엉덩이 받침 사이에 공간이 한 뼘 하고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순정이었다면 이게 한 이만큼 더 뒤로 물러나니까 한 뼘 반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근데 아까 콜로라도는 내리실 때 보면 딱 한 뼘 나오거든요. 그래서 2열 승하차의 용이성은 칸이 더 좋다. 콜로라도는 내릴 때 보면 이 B필러가 뒤로 좀 물러나 있어서 발이 항상 여기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편의를 위해서 플라스틱도 여기 홈을 좀 파놓은 게 보이시죠? 이런 배려가 좀 돋보이네요. 이런 서랍이 있는데 원래 순정 상태에서는 이런 서랍이 없고요. 그냥 빈 공간이거든요. 아까 쟤는 여기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달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이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확실히 얘는 디젤이고 콜로라도는 가솔린이니까 얘는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출발을 했어요. 달리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조용한데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네. 옛날 디젤, 옛날 쌍용차들에 비하면. 이러면은 내 계획이랑 조금 차질이 생기는데요? 차이가 확 나요. 역시 디젤은 시끄러워요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빨간불에 정차 중이잖아요. 정차 중에는 진동이나 소음이 실내로 많이 넘어오네요. 요럴 때는 가솔린이 확실히 좋아요. 얘는 달달달 하잖아요. 쟤는 전혀 없거든요, 진동. 3.5L V6 가솔린 엔진에 312마력, 토크는 38이에요. 마력은 거의 2배 제가 높고요. 토크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로라도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특히 고속에서 쭉쭉 뻗어주는 맛이 역시 가솔린이구나. 고속도로 제한속도 정도 다다라도 엔진이 뭔가 힘이 죽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그러거든요. 그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 디젤 엔진은 좀 힘이 쭉 빠지죠. 근데 방금도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딱 들어와서 출발을 했는데 아무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되게 가볍게 훔치고 나갔거든요. 그 디젤 엔진의 토크발 덕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엔진 소리도요. 콜로라도는 이렇게 꾹 밟으면 요때 RPM을 우웅 올려줄 때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V6 엔진만의. 네. 그리고 또 같은 V6라고 하더라도 콜로라도는 조금 소리를 남자답게 연출해 주거든요. 되게 좋은데 얘는 그냥 소리만 커지잖아요. 볼륨만 커지는데 쟤는 음색도 좀 달라지면서 상당히 기분을 좋게 해주거든요. 콜로라도는. 너무 나쁜 얘기만 계속 하는 그 엔진 자체의 특성이겠죠. 네. 엔진이랑 변속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두 가지는 콜로라도의 압승이다.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요. 변속기를 보면요, 콜로라도는 지금 자동 8단 들어갔거든요. 얘는 아이신에서 만들었고 쟤는 GM 자체 미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를 제가 다른 차에서 타보면 그냥 그래요. 별 느낌 없거든요. 근데 얘도 이렇게 타보면 이놈이 반응이 있죠. 제가 방금 이렇게 쭉 크루징 하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꾹 밟았을 때 이제 나가잖아요. 야, 나 빨리 가 하고 딱 꾹 밟았을 때 얘가 그래 하고 아랫단으로 바꿔물고 정말 가속을 이뤄내는 그 과정, 그 딜레이가 얘가 훨씬 길어요. 지금도 꾹 이제 나가잖아요. 요 딜레이가 콜로라도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콜로라도를 처음에 탈 때 변속기에 대해서 아무 기대 안 하고 탔다가 운전자의 의도를 되게 빨리빨리 읽어내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얘는 차주분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에이 이거는 이렇게까지 가속 페달을 갑자기 꾹 밟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살살 타고 다니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막 이런 데서 늦는 느낌이 있어요. 변속이. 근데 굳이 여기서 변속해도 되나 싶을 때 변속을 하고 그럴 때가 좀 있네요. 네, 맞아요. 그거 좀 신경 쓰여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킥다운 되고, 또 연비까지 고려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킥다운이 되면 그만큼 기름을 더 쓴다는 거니까. 그렇죠.
대신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쵸. 지금 얘가 복합 공인연비가 10kg예요. 리터당 10kg. 쟤는 8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름값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실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이 공인연비만큼 계속 연비가 나와요. 이 시내주행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뭐 정체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지방 도시에서는 공인연비만큼 국도에서 타고 다녀요. 근데 쟤는 제가 아무리 신경 써서 살살 타고 다녀도 공인연비 찍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또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기도 한데, 가솔린은 보통 공인연비보다 낮게 나오고요. 디젤은 살살 타고 다니면 공인연비보다 더 높게 찍는 거 쉽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죠. 기름값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차를 소유하면서 들어가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콜로라도가 출혈이 훨씬 크죠. 이런 엔진음, 나가는 느낌, 진동, 소음, 이런 운전의 즐거움만큼은 남자라면 또 느끼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차가 또 콜로라도겠죠. 내가 돈을 더 많이 쓴 만큼 그런 걸로 보상받는 것 같아요. 기름값이 중요하냐, 아니면 운전 감성이 중요하냐,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는지 감안하셔가지고 고르면 될 것 같거든요. 사장님 혹시 가다가 과속방지턱 좀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과속방지턱 넘고 이런 하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따 시내 가면 있나요? 태안 시내? 거기 가서 얘기해야겠다. 그거는 가속 페달 밟아지는 이 담력 있죠. 요것도 그렇고 브레이크 페달도 그렇고 운전대도 그렇고 얘가 훨씬 가벼워요. 지금 가속 페달도 훨씬 말랑말랑하게 쑥쑥 들어가고요. 콜로라도는 반발력이 있거든요. 브레이크도 제가 밟아보면 페달도 얘가 훨씬 더 쑥 들어가네요. 같은 감속을 하더라도 얘가 더 부드럽게 쑥 들어가요. 쟤도 승용차에 비하면 브레이크 감각이 좀 무디거든요. 좀 다른 차 탈 때보다 미리미리 감속을 해야 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얘도 비슷한데 페달의 느낌이 훨씬 쑥 꺼지네요. 운전대도 훨씬 가벼워요. 얘가. 저는 운전대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쌍용의 운전대가 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되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여기는 두껍고 여긴 뭐 얇고.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스포츠카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나 그냥 같은 림 두께로 쭉 해도 별로 안 불편한데 너무 못 내는 것 같은 느낌? 이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네. 똑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정작 손으로 쥐는 부분은 가장 얇아요. 근데 이게 좀 두께가 있어야 꽉 쥐는 맛이 있거든요. 이 사이즈에 비해서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글자들 뭐 이런 게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 맞아요. 기상등 스위치 같은 거 큼직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콜로라도가 또 자랑을 했던 게 뭐냐면 픽업 트럭이잖아요. 그럼 밖에서 뭐 내가 장작을 패던 뭘 하던 밖에서 뭔가 외부 활동을 하다가 장갑을 낀 채로 차에 타요. 그리고 나서 운전을 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손가락이 뚱뚱해져서 상당히 누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버튼이 다 큼직큼직해요. 되게 볼드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배려가 없네요. 도시에서 장갑 안 끼고 마치 승용차처럼 그냥 탔을 때 보기 예쁘고 뭐 그런 거지, 얘는 진짜 좀 더 승용차 같네요. 얘는 진짜 픽업의 본질에 되게 충실한 차 같고, 얘는 좀 승용차 같고. 그게 밖에 디자인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노면이 아주 좋지만 그래도 트랙은 아니어서 조금의 요철은 있는데 이런 그 잔진동 있죠. 네, 많이 올라와요. 네, 지금 요런데 자동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승차감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잔진동이 올라와요. 승차감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지금 뭐 쾌적해요. 근데 그 사이에 잔진동이 좀 올라와서 그 음을 좀 이런데 방금 그 진동을 차체가 흡수해주는 게 얘가 훨씬 좀 운전자한테 많이 주네요. 콜로라도는 그런 걸 픽업 치고 상당히 세련되게 처리하거든요. 이게 그런 잔진동들을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게 그 프레임 바디용 프레임 바디 차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얘는 좀 노골적인 반면에 콜로라도는 되게 숙성을 거친 느낌? 승용만 타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 칸 이런 차를 타면 네. 적응하기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런 진동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운전하면. 또 모노코크 바디 승용차들은 그거를 차체가 다 어느 정도는 삼키거든요. 애터마켓 제품을 많이 장착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다 보니까 이 국내 업체들이 네. 그런 걸 많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후기도 보면 이런 잔진동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후기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걸 만드는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만도 많이 있다는 얘기고. 쌍용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차를 완성시켜주는. 제 예상컨대 쌍용이 그거를 뭐 하기 싫어서 안 했다기보다 이거는 노하우인 것 같거든요. 자동차 회사 연구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시간이랑 돈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 이러거든요. 자동차 회사 연구원분들이 언제까지 개발을 맞춰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에는 이게 한계였던 거죠. 이제 애프터마켓 용품은 그거랑 별개로 나중에 장착하는 거니까. 반면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제한을 뚫고 차를 그동안 오랫동안 만들어 오니까 축적된 기술들이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좀 이런 그 승차감의 차이가 나지 않나. 쌍용도 이런 픽업 차량을 만든 기간이
솔직히 아는데. 뭐 처음에 스포츠 시리즈 맨 처음에 뭐 있었죠? 그쵸? 스포츠부터 무쏘, 액티언, 포란도. 지금은 렉스턴 스포츠. 네. 그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물론 이제 쉐보레 같은 경우는 100년이라는 기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 그거만큼 따라할 수는 없지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들이 요소요소 있죠. 아스팔트가 약간 꿀렁꿀렁했잖아요. 이런 느낌도 되게 달라요. 아까 제가 막 출발할 때 자갈밭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몇 개 넘을 때 그럴 때는 일단 얘는 휠이 20인치로 콜로라도 17인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휠 때문에 오는 충격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휠이 작아지면 그만큼 그 타이어 사이드월이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먹어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런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런 충격들은 분명히 얘가 불리해요. 느껴지고요. 근데 또 하체는 아까 쟤는 리프 스프링이 달려있고 얘는 파이브링크잖아요. 하체만큼 얘가 더 말랑말랑하거든요. 부드럽죠. 바퀴는 단단하고 하체는 부드럽고 네. 그게 여실히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노면이 있고 바퀴가 있고 차가 있잖아요. 바퀴랑 차 사이는 되게 부드럽게 출렁출렁해요. 네. 부드럽게 먹어주는데 바퀴가 떨리는 느낌 있죠. 부드러워요. 아 이럴 때 이렇게 방금 여실히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넘을 때 보면 바퀴가 충격을 딱 먹을 때 있죠. 그때 바퀴가 약간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떨리진 않겠지만. 그리고 다 넘고 나서도 그 잔진동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승차감을 연출하는 두 가지 요소가 콜로라도는 반대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퀴가 말랑말랑하고 하체는 조금 더 단단하고 아마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롤도요 얘가 커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느리잖아요. 기울어지는 양도 얘가 더 많고요. 바퀴랑 차체가 되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얘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콜로라도는 이 바퀴랑 차랑 되게 일체감이 좋아요.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바퀴랑 차체랑 되게 부드럽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약간 따로 노는 느낌? 그 와중에 휠은 크니까 그 진동들이 또 차체를 넘어오고 거기에다가 또 프레임 바디를 녹여내는 그런 느낌도 프레임에다 차체를 얹은 거잖아요. 바디움 프레임 말 그대로. 그 뼈대와 바디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것도 상당히 노하우거든요. 얼마 전에 새로 나왔던 모하비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모하비보다 이번 새로 나온 모하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뼈대랑 바디 사이의 부싱들을 다 바꿨대요. 거기서 오는 영향도 있거든요. 다 합쳐졌을 때 승차감을 놓고 얘기한다면 콜로라도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이런 할머니들 넌 칠라면 쳐라 난 내가 이렇게 갈란다 이런 느낌. 시골에서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이 차 반자율 주행 기능 다 들어가 있죠. 차선 이탈 감지해주는 거랑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앞차 출발하면 지금 제가 제가- 뭐 딴짓하고 있을 때 뭐 알림 제가 이렇게 벗어나면 이게 60km 넘어가면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 앞차 출발하면 앞차 출발 알림도 뜨나요? 네, 띵동하고 앞차 지금도- 출발 이거 되게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딴짓하고 있을 수 그쵸. 콜로라도는 그딴 거. 콜로라도는 그거 있어요. 전방 추돌 경고. 저도 아직 경험은 없지만 얘도 초글 경고는 있더라고요. 딴 부분에서는 논외네요. 그렇죠. 넥스칸이 압승이네요. 이 차주님께서 스마트 드라이빙 2 패키지를 넣으셔서 이게 지금 달려있는 거죠.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예. 노블레스 등급에는 기본으로 1, 2 다 들어가는. 노블레스에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얘 힐 디센트 컨트롤도 있잖아요. 경사로 감속 제어 장치 요거. 네. 콜로라도는 없어요. 쉐보레 콜로라도와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두 대를 만나봤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픽업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가격도, 편의 장비도, 엔진도, 주행 느낌도 정말 달랐거든요. 이 콜로라도는요 3.5L V6 가솔린 엔진이 주는 정말 여유로운 주행 느낌, 숙성된 프레임 바디의 요리 실력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실내 편의 장비가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칸은 콜로라도의 장단점을 반대로 갖고 있는 차예요. 주행 느낌이 얘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편의 장비는 칸의 압승이었죠. 분명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콜로라도가 칸보다 더 비싼 차고 위급 차인 것 같긴 해요.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출시하면서 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요 어쩌겠습니까? 좁은 경기장에 선수가 2명밖에 없으니 서로 다툴 밖에요. 그래서 형은 뭐 사실 건데요? 나? 뭐 살 거냐고? 네. 뭐 사지? 한 대만 사야 한다면 나는